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한국 대공 방어 체계 사우디 하늘을 지킨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윤 대통령 사우디에 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얘기를 제목으로 바로 뽑은 걸로 보입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지대공 요격 무기 수출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방산, 이 무기죠. 지대공 요격 무기를 사우디에 수출할 것이 좀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방산 무기로 사우디 하늘을 지키게 될 것 같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사실 이 방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디지털 플랫폼을 좀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현대건설도 가스 플랜트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이 보따리들 뭐뭐가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인요한 여당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네,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긴 하죠. 네, 인요한 여당 혁신위원장 어제 인선이 됐습니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 여당은 와이프랑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건희 이 삼성 회장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싹 다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요 얘기만 한 것이냐?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여당 혁신위원장 인요한 많은 사람 내려와야. 일단 싹 다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어떻게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 많다 적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얼만큼이 많은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대변혁을 할 생각이다라는 의지 표명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체포한 왈가왈부 안 돼. 이재명 당 단합 주문. 어제 이재명 대표 35일 만에 국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다들 주목했었던 부분 비명계 가결파 어떡할 거냐. 체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민간 아파트 부실 0, 제로입니다. 근데 LH는 또 철근 누락. 네. 사실 이 순살 아파트다라는 반우스갯소리까지 나왔었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었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 무량판 시공을 사용한 아파트들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민간 아파트에선 추가적인 부실이 0이었다. 근데 LH가 시공한 건 또 철근이 누락됐다. 이 얘기가 그럼 무슨 얘기냐? 밑줄 볼까요? 유독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만 철근이 누락이 발견됐다는 건 이른바 순살 원인이 LH의 역량 부족인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LH가 잘못했네 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SM 시세 조정 의혹 금감원 조사 위기에 카카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실까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입니다. 네. 창업자죠. 표정이 상당히 착잡한 심란하다라는 게 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김범수 전 의장 금감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SM엔터테이 주식을 좀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착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만약에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내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김범수 의장의 표정이 좀 이해가 가죠.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누구지라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우리의 이 육상 선수 지금 전민재 선수입니다. 지금 무슨 경기야? 아시안 패러게임 한국에 우리나라에 지금 첫 메달을 안겨준 이 전민재 선수 200m 이 주행이 하는 모습을 지금 같이 사진으로 지금 보신 건데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와중에 또 스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안 패러게임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안 패러게임 쉽게 얘기하면 이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아시안 이 패러게임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바로 뒤에 이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시안 패러게임을 하고요.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 바로 뒤이어서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앞에 올림픽, 아시안 게임은 참 열심히 응원하는데 뒤에 있는 패럴림픽과 패러게임에 대한 관심은 다소 작다라는 점이 좀 계속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죠. 우리 전민재 선수 많은 응원과 칭찬, 박수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좀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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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키워드 숨바꼭질. 뭐가 숨바꼭질인지 누구랑 누가 숨바꼭질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2. 돌아오자마자 내각 총사퇴 요구. 징계엔 왈가왈부 그만. 네. 일단 제목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라는 점 그리고 비명계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일단 이 뒷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돌아오면 요거 매듭 짓는 거야 아니야 였었는데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돌아온 이재명 대표. 일단 가장 좀 주목이 됐었던 비명계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이게 뭘까요?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또 올라갔습니다.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람들은 지지자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 없이 단합은 개뿔. 쫓아내야 된다. 수박 처단 못하면 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강성 지지층의 얘기가 또 당원 게시판에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단합, 통합 메시지를 확실하게 냈거든요. 근데 사실 관건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지자들까지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영어로 얘기해서 굿캅 네.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등등 강경파들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걸로 이미 예상했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네. 이런 모습이 조금씩 나왔어요. 이제 복귀를 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무게가 다르겠죠. 그런데 어저께 무려 14분 동안 얘기했다면서요. 그중에 뭐 국민, 민생 뭐 이런 얘기 쭉 한 걸로 네. 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작은 차이 또는 뭐 가결파들에 대한 뭐 처단? 네. 심하게 얘기하면 네. 뭐 이런 징계.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공천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불이익을 줘서 배제를 할 거냐. 네.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지금 멀쩡하게 같은 당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더 이상의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천의 룰이 어떻게 확정이 될까? 이를테면 현역 의원이거나 또는 현재 당협위원장이거나 네. 이런데도 그들을 그냥 밀어내고 뭔가 다른 사람을 꼽는 방법이 가능할까? 이거에서 분란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빨리 분란이 생기면 오히려 당의 단합에 마이너스일 테니까 가능한 그 분란은 뒤로 미루고 선거 직전에 공천을 둘러싼 분란은 꼭 이 가결파 5의원 또는 뭐 더 추가로 되는 알파 포함하는 의원들만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때 분란은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여당의 이 지난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여론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지금 제1야당이 어떻게 그걸 잘 지금 추진력 있게 밀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확실하게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국합, 하지만 배드캅 역할을 하는 또 내부의 다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어떤 당원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신 걸 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네. 일단 이 부분은 말씀처럼 좀 지켜봐야 좀 더 뭔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진심이 무엇인가, 실제로 다독여질 것인가라는 여부는. 근데 이 기사의 앞부분, 그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3자 회동 역제안한 이재명 내각 총사퇴. 여당 진정성 안 보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돌아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으로도 좀 같이 실렸는데 이재명 대표 내각 총사퇴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기 직전 날 얘기를 한 게 여야 대표 회담합시다. 허물 없이 이 뭐 형태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돌아온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야 대표만 말고 윤 대통령까지 셋이서 만납시다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박정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정성이 없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네. 여야 대표 회담에 3자 회동을 역제안했고 진정성이 없다.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하면서 셋이 다 같이 보자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요. 지금의 민심이 그 정도로 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을 하나의 좀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3자 회동에 대한 제안은 네. 지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 자꾸 김기현 대표와 1대1 여야 대화를 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 하느냐라는 자꾸 비판을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금의 여당의 대표로서의 독립성과 주체성이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고민 이러한 것들을 사실 대리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라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판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회담을 처음에 요구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여야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한다면은요, 지금의 민생 위기에 빠져버린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늦지 않도록 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좋다 3자 회담 해보자. 여기에서 민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내년도에 국회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야당을 설득할지 그 고민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게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신정현 의원님도 민주당 요구 국민의힘이 받아야 된다. 또 민주당 또 소속이시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제안 3자 회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인데요. 같이 볼까요? 그동안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고집해온 민주당이 여당 대표를 포함해서 3자 회동을 역으로 제안을 했다.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이 역제안을 수용을 해야 된다.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양자, 이 영수회담만 얘기를 하다가 셋이 다 같이 보자라고 한 발 물러났으니 우리도 그럼 한 발 물러난 이 제안이면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최수영 위원님. 일단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으니까 우리도 한 발 물러서자, 받자라는 건데 이게 하태경 의원 혼자만의 생각인 것이냐, 보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뭐 하태경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면서 그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하자?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각 총사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강요들을 다 해산하라는 거의 네. 정말 그거는 그 파천왕적인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해 놓고 네. 우리 3자 회담 합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판을 깨면서 우리 다시 얘기해서 판을 수습하자고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한 진정성은 아마 그런 얘기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 회담의 주체로 끼어드는 순간 일단 의제 설정부터 절차,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복잡한 절차적 그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는 그거죠. 그러면 민생이 정말 그렇게 당신도 급하다 하니 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지금 국감이 이번 주에 끝나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무슨 법안을 통과시킬 거며 예산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양자 회담을 통해서 손잡이를 통해서 물꼬를 튼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당신의 어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과 혹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면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바로 예산 국회인데 네. 그렇다면은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의제 설정 순위를 정하고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협치를 하자. 저는 국민의힘 제안이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역제안을 했지만 실제 가려면은 3자 회동 가려면 양자 회동을 통해서 먼저 한번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그게 순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 훨씬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문고리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문고리인 거고 그래서 문고리로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과 또 직접 대화를 하는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있는 것일 텐데 왜 자꾸 직접적으로 보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는데 일단 하태경 의원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야, 윤 여야 대표 회담하자 역제안 대통령실 답할 단계 아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가 없다.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우디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사실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만나는 거죠. 만나는 당사자 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동석 의원님. 네. 예전의 스탠스가 문걸어 잠그고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열면 열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여야 대표의 만남이 우선시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지금 해석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 문구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네.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국정 운영에 기반한 아주 좋은 정책들을 합의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과정에서 좀 아쉬운 면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어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바지 사장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 김기현 대표를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여당 대표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건 민주당 차원에서의 윤리위 제소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협치 없이 어떻게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협치를 이룰 수 있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어느 방면에서는 이런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여야 대표 만남을 통해서 협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야가 분명 모두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의 그 3자 회담은 이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김기현 대표를 바지 사장에 비유한 지금 얘기를 좀 같이 하셨는데 신정현 의원님 사실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맥은 비슷하긴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좀 존재감이 없으니까 자꾸 윤 대통령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바지 사장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라는 거거든요 또. 네. 전 정치의 언어가 좀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최고의 그 가장 큰 거대 야당이라고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불리는 당의 수석 최고위원께서 어쨌든 여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바지 사장이라고 말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과거에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회담을 두고 중대한 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거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한 건 사실 아니냐. 야당 대표를 향해서 범죄 혐의자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단 말이죠. 야당도 여당도 정치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동석 전 행정관의 얘기에 정말 공감하고요. 여야가 서로 협치할 수 있으려면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일지라도 나의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 더 품격 있고 세련된 말로 서로가 협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여야가 해야 될 1번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 다 말을 좀 아끼자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영수회담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얘기를 했죠.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대표회담을 하자라고 받았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가 3자 회동을 하자. 거쳐서 여야가 1년 반째 숨바꼭질 중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야가 1년 반째 숨바꼭질, 윤경호 위원님. 이게 형식이 지금 뭐 문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냐? 아니면 내용과 실질이 중요하냐? 누구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왜 여야 대표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정치의 실종이다. 양측이 서로 거의 외면에 가까운 수준이고 제1야당 대표가 분명히 그쪽 당의 전당대회에서 뭐 75%의 지지를 얻어서 된 분인데 그분을 뭐 검찰 수사 뭐 전방위 압박 그러면서 지금 아까 신정현 의원 얘기한 것처럼 범죄 혐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존재 자체를 외면해 버리는 듯한 여기에서부터 뭔가 지금 영수회담 거절 뭐 이런 식으로 쭉 지금 확대 재생산 되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재명이라는 대표를 만나라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라는 직을 존중하느냐.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이. 네. 또 반대로 이쪽은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말하는데 대통령 직을 과연 존중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정권을 한번 바꿔놓고 된다는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네. 대통령 직 또는 제1야당 대표 직 그걸 존중한다면 이렇게 형식과 절차를 따져가면서 1년 반 동안 숨바꼭질만 해오는 거 네. 이게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이걸 아마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선거에서 아마 표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주신 말씀이 사실 아까 한 얘기에 뭐 말에 어떤 존엄을 좀 가져야 된다, 위험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도 야를, 야도 여를 서로 존중하는 게 토대가 돼 있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죠. 네. 여야 모두 뼈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